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들리세요? 네. 오늘 오후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 입장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혼선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 열흘 정도 됐나요?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에서 시대전환에 합당 제안을 했습니다.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고 한다. 시대전환이 같이 합류해서 중도 실형 정당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시대전환의 지도부 치열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여러분의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실은 오늘 저녁에 지역위원장과 주요 핵심 당직자들이 만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기자회견은 그 이후에 하려고 했었는데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고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리 기자 여러분들에게 사전 공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입장은 이 정도로 하고 최대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현수막을 종로랑 마포가 부른 데다 건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를 혹시 정하신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마포 갑에 사무실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언론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국민의힘과 합당이 현실이 되더라도 그저 하나의 꽃꽂이로 일회용 꽃꽂이로 사용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마포 갑보다 더 상징적이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역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마포 갑에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도 마포갑 주민들과 악수하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뒤에 먼저 손을 들으셔서. 의원님, 그 열흘 전에 여당 지도부와 말씀 나누실 때 당 지도부가 약속하거나 따로 제안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합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입당이 아닌 합당이 향후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되는지, 그리고 네. 더불어민주당과는 총선 관련해서 사전에 얘기 나누신 거 없는지 해결했습니다. 네. 합당이 맞고요. 저희도 선거안에 등록되고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합당 외에 다른 어떤 제안, 용어의 혼선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입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 상실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합당으로 추진하자라는 첫 번째 우선 기본 시작 제의가 합당이었습니다. 무슨 제안을 받았냐? 합당 제안을 받았고요.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더불어민주당. 네, 이 얘기는 좀 마음이 아픈데 합당이 만약에 저희 당 내부에서 결론이 나고 국민의힘과 합당이 확정이 되면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더불어시민당,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서 입당하게 된 그 경험,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분명히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이른 것 같고요. 다음 총선에 더불어민주당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내에서 바라본 민주당은 제가 예전에 알던 민주당과 너무 달랐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87년에 멈춘 정당 같습니다. 인물도 생각도 또 정치하는 방식도 딱 87년에 멈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끌어보려고 했습니다. 2023년 나온 민주당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도 아니었고 또 원외에서 민주당 밖에서 민주당을 바라볼 때 그것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여기 질문 먼저 하셔가지고 네, 다른 그당 내에서 좀 반발이 엄청 심하다고 하던데 대화는 되신 건지. 예. 이것도 좀 안타깝지만 뭐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고위에서는 논쟁을 했지만 특별한 반발보다는 어떻게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원재 전 대표, 지금 이원재 소장의 페이스북의 글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원재 대표와 저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2020년 시대전환을 함께 창당한 공동대표입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김동연 부지사,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에 합당하는 과정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분과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원재 대표는 김동연 후보의 당선 이후 경기도 인수위원회에 합류하시면서 시대전환을 탈당했습니다. 그 시점이 아마 작년 6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채널에 당원이 아니시니까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원재 대표와 저와의 길이 시작은 같았지만 이제는 가는 길이 좀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구체적인 합당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합당을 하게 되면입니다. 저희 글쎄요, 그거는 합당은 두 당이 조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언은 최대한 결론이 나는 대로 하려고 하고요. 법적 절차는 양 당에서 과정을 거쳐 나갈 텐데 대략 한 달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요. 대표님, 그럼 현 시점에서 어쨌든 합당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닌 거네요?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각 당의 지도부가 추인을 하고요. 각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뭐 전당대회나 전국대표당원 회의에서 가결을 해야 합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양 당에서 이제 수임기관을 만듭니다. 조건을 맞추는 과정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끝나야 이제 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어떤 기자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어떤 조건을 제시받았고 조건을 요구했냐라고 했을 때 어떤 조건도 합당 외에는 조건이 없었고 저도 어떤 조건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조건을 요구하는 합당은 거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의 제 결정은 어쩌면 조정훈과 시대전환의 정치 생명을 건 결정입니다. 그런 조건 하나 둘에 일이 이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보수는 정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보수 중도는 질서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면 지금 받는 여러 가지 비판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많은 가정법이 거기 있습니다, 기자님. 전에 국민의힘에서 특별카를 쥐어주면 합당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특별카를 받으셨나요? 아마 제가 그냥 한 자리 독고지용으로 입당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합당 제안을 받았을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웃으시면서 알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 그 논의를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합당하게 되면 당직자들의 건축도 좀 고려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전혀 없었나요? 예, 뭐 서로 최선의 호의를 가지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방향에서 마무리 나갈 거고 그런 실무적인 논의는 일절 없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어쨌든 합당을 추진하기로 결심을 하신 거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뭐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조금 더 수권세로 나은 진영이라 생각해서 결정을 하셨을 텐데 판단하신 뭐 계기나 근거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내년 총선에서 제3세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살벌한 정치에서 신생 정당의 실험의 기회를 주다기보단 양당, 거대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기를, 국민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결론이 저와 저희 지도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의 선택지는 두 곳밖에 안 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7년에 멈춰있는 민주당, 그리고 수술칼에 대한 의사를 보여준 국민의힘. 100%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큰 연대체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저 들어가서 내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역할로 인해서 어항이, 바다가 깨끗해질지 아니면 제가 죽어나갈지 내년 총선에서 결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작은 정당보다는 거대 양당 정치가 맞다는 현실 정치의 상황에 맞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열흘 전에 합당 제안이 오기 전부터 그런 고민을 계속 하셨던 건가요? 아마 저희 방에서 샌드위치를 드시면서 논의했던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했던 핵심 질문이 제3지대 어떻게 보시냐였습니다. 저는 정치의 다양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정말 가장 춥게 비교단체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소위 집권 여당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의원은 저와 정의당 의원 6명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창당하는 많은 움직임들 전격적으로 지지합니다. 성공하시길 바라겠지만 저의 판단은 다가오는 총선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대한 답으로 양당의 개혁을 더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시대전환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기본소득세 같은 거는 폐기한다고 보면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 옆에 가보시면 주사일제 플랜카드 붙어 있습니다. 저는 제 홈페이지와 저희 당의 슬로건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플랜카드도 보시면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입니다. 저는 제가 던졌던 그리고 발의했던 법안과 정책들은 진보, 보수, 좌우가 아니라 미래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주사일제는 이미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주사일제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도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실험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선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김종인 박사님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셨을 때 기본소득을 제1호 정책으로 추진하셨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작용들을 다 놓고 한번 새로운 복지체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당이 성사가 된다면은 국민의힘에 가장 먼저 요구하실, 그러니까 바꿔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그 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은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 금요일날 제가 부산에 갑니다. 박형준 시장님도 만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산 시민들과 토크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대전환의 합당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저희 당원뿐만 아니라 만약에 합당이 결론이 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에 가장 중요한 개혁의 분야가 어딘지, 급소가 어딘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4시에 여기에 오신 보람은 되셨을까요?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건재 전 대표 말씀하셨는데 이건재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가치관은 전혀 공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지자들의 뜻을 반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국민의힘과 가치가 어느 정도 좀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과 당이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만약에 양 당의 공유하는 가치가 똑같다면 이미 한 당이었겠죠. 서로 다른 걸 맞춰 나가는 과정,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창당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 둘 다, 당 이름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둘 다 비판하는 메시지도 많이 냈었습니다. 그건 그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가치와 시대전환의 가치가 다르다 라는 면은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가치의 문제, 지금 한창 이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념은 뿌리이고요. 민생은 열매라고 생각해요. 뿌리를 잘 키우는 이유는 민생이라는 열매를 잘 내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다 죽여버리는 이념 논쟁은 필요 없겠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이념 논쟁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진영에서 이념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시는데 어쩌면 숨기고 싶은 이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열매를 좋게 맺게 맺는 어떤 걸음을 줄 것인가, 어떤 나무인가에 대한 논쟁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대전환과 국민의힘의 가치의 차이 있죠. 합당하지 못할 만큼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손든 분, 네, 이렇게 두 분 갖고 이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안 관련 질문인데요. 21일 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뭐 가부 어느 쪽으로 하실지 결정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비공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지하는, 찬성하는 의원들, 반대하는 의원들이 언론에서 나는 찬성이다, 나는 반대다 모두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발표해버리고 나면 나머지 동료 의원들에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숫자 세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공개로 보장된 그 권리는 여러분들이 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내일 오늘 저녁에 핵심 당직자를 만나서 좀 결정하시겠다는 취지로 들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좀 반대를 하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은 뭐 따르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따라야죠. 시대전환도 선거원에 등록된 민주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지도부가 결정하게 되면 전국 대표당원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어떤 결론도 아니다라는 게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